굉장히 심하네요.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소리가 나는 사람은 본 적은 없는데요. 근데 보니까 되게 심한 수면 무호흡이 있는 그런 코골이 환자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얼른 가서 검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박수경입니다. 저는 오늘 코골이랑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코골이가 뭔지 그거부터 궁금증을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골이라는 거는 이제 자는 동안에 숨을 쉬는 공간인 상기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상기도가 좁아지면서 떨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떨림으로 인한 진동 소리, 그거를 우리는 코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코골이라는 거는 실제로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술을 좀 먹었거나 아니면 감기에 걸렸거나 아니면 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다든지 많이 피곤한 날에는 그냥 보통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코골이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코골이가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거랑 연관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코골이가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이거는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코골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꼭 치료를 해주셔야 된다고 했는데 왜 꼭 치료를 해야 되는지, 수면 무호흡으로까지 이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코골이라는 거는 저희 의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수면 무호흡증의 가장 중요한 경고 신호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코골이는 약간 빙산의 일각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조금 코골이라는 애가 있고 그 아래에 수면 무호흡이라는 커다란 위험을 안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왜 위험한 질환이냐? 우리 몸에서 산소를 되게 많이 쓰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특히 머리라든지 심장 요런 데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무호흡증이 있으면 고혈압이라든지 부정맥, 심부전, 그리고 뇌졸중 같은 그런 심내혈관 질환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당뇨도 악화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뇌에 적절하게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억력도 떨어질 수도 있고,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치매 위험성도 굉장히 높아진다, 그런 보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코골이가 단순히 숨을 안 쉬는 게 아니라 수많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는데요. 특히 수면 무호흡이라고 더 의심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코골이가 있을까요? 일단 굉장히 소리가 큰 코골이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명확하게 의심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코를 골면서 갑자기 조용해지는 경우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드르렁 골다 조용해지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코골이를 하면서 호흡을 정말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심각한 경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급하게 데려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동거인이 있어야 될 텐데, 혼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코골이가 있고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좀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일상에서의 체크 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게, 정말 자는 동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병원에 올 때도 실제로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동거인들에 의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혼자 있는 경우에 이거를 좀 측정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일종의 설문지 같은 게 있습니다. 스탑뱅이라 그래서 STOP, 그 다음에 BANG 8가지 이렇게 이니셜을 따서 온 질문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만약에 3점 이상이 되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근데 5점 이상이다. 그러면 강력하게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험군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더 빨리 전문가의 이제 진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지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자고 일어나면 좀 깨닫는 그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자고 일어나면 항상 입이 말라 있다.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두통이 있다. 매일매일 너무너무 졸린다. 낮에도 졸린다. 요런 또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에 해당한다면 나 수면 무호흡증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민간요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옆에서 베개를 받쳐준다든지 고개를 뭐 옆으로 돌려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코골이가 일시적으로 좀 멈추기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사실 궁금합니다. 그 코골이나 무호흡증은 똑바로 누워있는 자세에서 더 심해지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누워있으면 목젖을 비롯해서 또 혀도 그렇고 다 뒤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목구멍이 더 잘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숨을 잘 못 쉬게 되는 건데, 옆으로 눕게 되면 실제로 이제 조금 옆으로의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코골이도 좀 덜해지고 일시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거는 맞다고 제가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요. 베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턱대고 뭐 높이는 그런 베개랑은 좀 다르게 경추 베개라 그래서 그 일정 자세를 좀 유지를 시켜주는 베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베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어쨌든 좀 민간요법이나 아니면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료법을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SNS라든지 이런 곳에 광고가 많이 올라오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코골이가 심한 사람들은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자라든지 아니면 뭐 비강 확장기라고 해서 코 안을 넓혀줘서 코골이를 좀 완화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의료기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의학적인 좀 도움이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요즘에 굉장히 인기 많죠. 특히 입에 붙이는 그런 입 벌림 방지 테이프 같은 거를 통해서 뭐 효과를 많이 봤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올라오고, 뭐 말씀하셨던 비강을 넓혀준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구들도 뭐 효과가 있다더라 없다더라 막 이런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실제로 코 고리에 대해서는 입 벌림 방지 테이프가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되게 잘 써야 되거든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입으로 일시적으로라도 숨을 쉴 수 있어야 이 사람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코만으로서 숨이 쉴 수 없는 사람인데 입까지 막아놨을 때는 이 사람은 정말 이제 안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태도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굉장히 좀 주의를 기울여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강 확장기라 그래가지고 그거 같은 경우는 그 원인이 코에 의한 게 굉장히 많을 경우 어느 정도는 이것도 도움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원래 코보다는 목이 좀 더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강 확장기 같은 경우에는 코골이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수면 무호흡에는 도움이 된다고 아직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혹시 그런 환자들을 직접 진료를 하셨을 때 좀 눈에 띄게 기억이 나는, 좀 생각이 나는 그런 환자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굉장히 이제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기억이 나는 환자를 얘기를 해보자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기면증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낮에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가 자버리는 거예요. 잠이 들어서 나는 기면증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오셔서 뭐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수면 무호흡을 측정하는 그런 점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점수가 보통 30점만 넘어도 굉장히 중증의 무호흡증 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환자는 그게 점수가 100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환자였고, 근데 이 환자분은 양압기라는 뭐 그런 치료를 하게 됐었는데 그거를 하면서부터 본인이 머리가 너무 맑아지고 기면증이 싹 사라지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극단적인 경우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환자들이 수면 무호흡이라는 거를 사실 잘 모르고 코골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징후들이 있을 때는 꼭 진료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환자의 경우는 본인이 수면 무호흡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 부인하고 잠을 같이 잘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우울해지고 막 이런 분도 계셨는데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했던 게 수면 무호흡증의 원인이 코랑 관련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또 했던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도 무호흡증이라든지 코골이를 많이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적 치료라고 말씀하셔서 궁금한 건데요. 어떤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 거지? 코골이나 무호흡증, 수면 무호흡증하고 관련이 있는 기관은 결국 상기도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기도는 코에서부터 이제 쭉 가서 인두, 목 안쪽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구조물들이 다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만약에 코 막힘이 정말 심한 분들, 예를 들어 뭐 코 한쪽으로 뼈가 많이 휘어가지고 뭐 한쪽으로는 거의 숨을 쉴 수 없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어떤 병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실제로 코에 관련된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니면 목 안쪽에 특히 뭐 편도라든지 아데노이드 같은 게 굉장히 큰 사람들, 또 그 이외에도 또 이제 인두라든지 아니면 목젖 요런 게 늘어졌을 때 그것들을 좀 당겨서 올려붙여 준다든지 아니면 목구멍을 좀 넓혀주는 그런 수술들도 환자들 경우에 따라서 잘 시행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사실 그 목이나 코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수술적 치료를 하는 환자들의 사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면 무호흡을 유발하게 되는 그런 이비인후과적 특정한 질환이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이들이 코골이가 되게 심하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는 흔하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소아의 경우에는 편도라든지 아데노이드가 되게 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진료가 꼭 필요하고요. 어른들의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감이 좀 오는 환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진료실에 올 때 이렇게 딱 보면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중년의 남성이 많고 비만하거나 또 이제 턱이 작고 목이 굵은 체형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실제로 꼭 비만하지 않더라도 폐경 이후에 중년의 여성들의 경우들이 꽤 있고요. 혀가 되게 두꺼운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원래 선천적으로 좀 입천장, 그러니까 이제 목젖 있는 데가 좀 많이 또 늘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코골이라든지 수면 무호흡증이 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해부학적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좀 어떤 생활 습관 변화를 통해서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면 무호흡증이랑 체중이 되게 관련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좀 체중이 많이 나가시거나 아니면 갑자기 체중이 증가했을 때 코골이가 생기거나 아니면 무호흡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만약에 내 몸의 체중의 10%만 감소를 시켜도 우리가 말하는 그 수면 무호흡 점수라는 게 있는데 그 점수가 25%에서 많게는 절반까지도 감소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코골이랑 수면 무호흡증이 생겼는데 살이 쪘다. 요거를 아시면 이제 다이어트 이런 거를 좀 꾸준히 하시면 어느 정도 이제 코골이라든지 그 무호흡증 정도도 좀 낮출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면이라는 거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뭐 돈 문제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좀 한켠으로 밀어넣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수면이라는 거는 우리 삶에서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맞고 우리가 정말 숙면을 할 수 있다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 없이 정말 잘 잘 수 있다면 저희의 그 하루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치료를 받기 전에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진료실에 오신 분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면서 정말 나는 세상이 달라졌다. 삶이 정말 달라졌다. 나의 아침이 정말 명확해졌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주변에 얘가 코골이가 심하다. 아니면 무호흡증이 있는 것 같다. 이러면 친구들한테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알려주고 가족들한테도 그 상황을 알려주고 병원에 가실 수 있게 이렇게 좀 이끌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